이 투자 중인 종목 7종목을 이제 이렇게 쭉 봤는데, 사실 이제 이 투자 중인 종목이 7종목이 아니라 이제 더 많았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확 보내버렸잖아. 가장 큰 이유가 얘 때문이었던 거지.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10종목이 넘게 이제 물려있는 쪽으로 가 있는 거지. 얘가 이제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네 종목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 할 때는 한 5종목. 지금 우리가 한 2억 넘게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10종목 이상 물리면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규 매수보다는 이 물려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폭발을 할지 그걸 좀 생각을 해둬야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신경 쓰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10종목부터. 그리고 이 종목이 11종목, 12종목이 돼버려? 그러면은 이제 경고등을, 이 사이렌을 막 울려야 되는 거지. 너 지금 통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얘네들에 집중을 해. 얘네들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물탈, 물탈 이제 자금을 마련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아예 구분을 확 져버리는 게 낫다고. 조금이라도 좀 이상한 종목들은 다 보내버리는 거지. 그래서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22종목으로 확 만들어 버리고 아예 그런 다음에 앞으로 계속 할 종목과 이제 좀 자제해야 되는 거지. 3배 이상 되는 애들 좀 자제하고 그런 애들을 전부 다 이제 물려있는 종목 쪽으로 보내버리고 얘네들도 물론 이제 급등락을 할 수가 있어. 그래도 보내는 거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수적인 종목들만 이제 투자 중인 종목으로 놓고 이 종목들도 진짜 할 거야? 그것도 이제 한 번 더 분석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쪽 종목들이 이제 한 종목 줄었어 그러면 저쪽에 있는 이 급등주 탭에 있는 종목을 이쪽으로 이제 이동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 물려있는 종목을 털었을 때인 거지. 물려있는 종목을 이제 하나 확실하게 탁 털었어 그러면 오케이 한 종목 정도만 이렇게 살 때도 조금만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제 이 스윙을 고수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가 사실 내 매매법의 꽃인 거지. 그래서 내 통장이 마이너스 상태가 돼 있어도 상관없다. 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종목들은 최소 우량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지. 내가 여기서 이제 자기한테 오늘은 제일 중요하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 성장주, 광속 성장주, 우량주, 고평가된 우량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써놨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걸 모를 수가 있다고 자기가. 그래서 아까 내가 정리를 아까 오자마자 했던 게 이건 거지. PBR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이제 PBR하고 실적하고 연동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량주하고 성장주 개념을 이제 좀 잡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어떤 종목이 적자가 딱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그 종목은 나는 잡주 처리를 해버린다고. 무조건 잡주. 이 분기적자 딱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그 순간, 분기적자 발생한 순간 걔는 저 잡주라고. 그래서 분기적자가 지속돼 버려. 그러면 걔 잡주라고. 근데 걔가 연적자가 돼버려? 그럼 똥주. 이런 애들은 PBR을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선이 가리키는 게 뭐냐? 여기서 이 적자 전환 딱 하는 순간 PBR은 0.5. 연적자 나는 순간 PBR은 0.3. 그게 적정한 PBR이라고. 그 종목에. 그래서 저평가 우량주라고 얘기를 할 때 0.3 막 딱 찍었어. 근데 걔가 적자 지속이야. 적자 지속이면 개똥주잖아요. 그러면은 0.3이면 그거는 적정한 PBR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나는 사실 이쪽을 집중을 거의 안 하지. 아예 사지도 않고 여기에서 이것만 생겨도 바로 버려버리니까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이쪽 우량주 그 다음에 성장주 초고속 성장주 광속 성장주 신급 성장주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 그럼 정의를 어떻게 잡을 거냐 라고 했을 때 PBR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량주는 기준이 1이라고, 1. 우량주의 기준은 1이야. 이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15% 이내라서 공시가 안 나와. 이 종목은. 근데 흑자라고, 흑자. 흑자인 기업들인데, 근데 이쪽은 이제 적자가 발생하면은 이쪽에는 이제 이 잡주하고 똥주하고 막 이런 애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잡주, 개잡주, 똥주, 개똥주 이런 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이 저 위에 이 적자가 나는 순간부터 잡주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종목을 바라볼 때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딱 두 개. 우량주의 기준과 우량주는 15% 이내 요거. 이 개념과 성장주는 3이다. PBR이 3. 그래서 매출액이 15% 이상 떴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매출액은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을 포함해서 15%인 거라고. 예를 들어서 매출액만 15%가 떴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뭐 1%, 5%, 뭐 마이너스 1%막 이래. 그러면 걔는 우량주라고 그냥. 그러면 이거를 평균값으로 냈을 때 그렇지. 평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세 개를 대충 이렇게 합산을 해서 이 정도면 우량주 취급을 해줘도 되겠다 그러면은 걔는 우량주라고. 그때 적정한 PBR 값은 3이라고, 3. 기준을 이렇게 잡으라고. 그런 다음에 이 종목 진짜 돈 잘 버는 것 같아. 그 기준이 바로 30%라고. 그래서 15% 이상이냐, 그 다음에 30% 이상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 이 개념이. 주식을 하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개의 기준점이 제일 많이 필요한 거지, 사실. 거기에 나머지는 이제 짜잘하게 이제 이어지는 개념이라서 내가 흑자 전환을 딱 했어. 흑자 전환을 분기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을 딱 한 거지. 그때 PBR이 0.5가 찍혀 있어. 그러면 얘는 저평가돼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렇지. 적정한 값이라고 그냥.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거는 이제 거의 빅데이터인 거지. 빅데이터 기준으로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그래서 내 경험에 비추었을 때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표인 거지. 이거는 내가 이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가지고 좀 이쁘장하게 꾸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을 뭐 예를 들면 이쪽을 PBR로 놓고 한쪽을 뭐 이거는 내가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을 내가 PBR로 놓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PBR로 놓고 PBR이 이제 이쪽 똥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가 개똥주부터 시작되는 거지, 이렇게. 개똥주부터. 근데 사실 이런 개념 자체가 이쪽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PBR이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밑에. 그래서 그 값이 있는 거지, 여기에. 이해됐지? 그냥 단순하게 하려면 얘네들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종목이 너무 많아. 3,000개 종목,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똥주 취급하는 신세계가 또 있거든. 예를 들면 신세계도 내가 똥주를 취급해 버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얘 실적이 개똥주였나 얘가? 그냥 똥주잖아 이거. 그지? 지난 5년 똥주라고. 이건 분기 연으로 치면 요거지. 그냥 똥주네. 똥주네. 똥주인데 다행히 유보율이 6,000%가 있으니 이제 아직은 우량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면 이 다음에 흑자를 찍어야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분기로 봤을 때 흑자로 찍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어가도 되는 거지. 이게 일시적인 거 아니야?
그걸 분석을 한 다음에. 근데 뭐 시간 낭비지 내 입장에서는. 저런 종목은 안 해도 시간은 종목은 많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종목도 수두룩한데 굳이 적자 전환한 종목을 그걸 왜 적자 났는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어찌됐든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다. 지금 푸드나무 오늘 상한가 쳤잖아. 이 종목이 매출만이라도 광속성장주가 지속되고 있는 거야. 내가 매출을 굉장히 중시하잖아. 근데 그게 이번에 영업이익까지 이제 난리 났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상한가 치는 거지. 종목이 작으면 상한가도 쳐. 근데 더 웃긴 거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얘도 내가 광속성장주로 인정을 했고 지금도 이제 광속성장주 지속인데 그 상태에서 상한가를 쳐버렸지. 되게 웃긴 거는 그거야. 예를 들면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이긴 한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상한가를 쳤죠 오늘. 상한가야 이거. 상한가를 쳤는데 얘가 이제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 시총이지 시총. 시총이 17조. 어제 기준으로. 어제 종가 기준일 거야 이거. 전일 시가총액이니까 어제 종가 기준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17조짜리 시총을 갖는 애가 지금 상한가를 친 거야. 예전에 그런 종목이 하나 있었죠. LG전자. LG전자가 상한가 쳤었잖아 여기.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시총이 26조짜리. 어제 종가 기준이니까 26조. 그러면 요때는 이게 지금 15만 원일 때니까 이때는 9만 원일 때라고. 그러면 60%를 여기서 한 40% 이상 그지? 40%? 9니까 60% 정도. 시총이 60% 빼버리면 뭐 얼추 비슷하지 그지? 얼추 비슷하네.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상한가 쳐버리네. 대형주인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진짜 기회가 엄청 많은 거지. 이런 대형주를 상한가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작전 세력들이 무진장 날뛰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주식을 바라봐야지. 이거를 이 성장성이 좋고 다 개소리라고 이런 거. 내가 생각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물려있는 종목 얘네들을 이제 보면 되는 거지. 상신전자부터. 상신전자. 얘는 뭐 택도 없고. 그지? 얘 봐야 되는데. 뭐. 그래서, 굉장히 이쪽 물려있는 종목 쪽은 뭐, 워낙 빨리 끝나기 때문에 할 것도 거의 없고. 지금 히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은 한번 거주고 왼쪽을 다 날리는 개념이라고 지금. 최고점 기준으로 두 번째 고점을 잡는데 사실 얘는 이제 우리가 3개월을 보고 있고 한 달, 두 달 아직 시간도 없지 얘는. 그래서 이 왼쪽은 무조건 안 사. 무조건 안 사. 왜 안 사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 저절로. 그리고 지금 이날 이후로 안 사길 되게 잘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은 KM 뭐 장대항복 나와야 사니까 아직 택도 없고. 다음은 오선첨단 소재도 장대항복 나와야 사는 종목이고. 다음은 대연도 물렸다고 생각하고 장대항복 기다리겠다고 했지. 택도 없고. 다음은 넷마블은 최소 이 저항선 돌파를 보겠다. 그리고 얘도 장대항복 기다려야 되는 거지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리고 있으니 이제 기대 심리는 지금 만빵인 거지. 근데 사건을 너무 많은 것 같아 넷마블은. 제농산업도 지금 이제 3개월짜리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다. 아직 한 달 반? 그 정도 지난 거고. 그 다음은 앱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깨지면 골치 아픈데
얘하고 이제 몰리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500주를 더 살 생각을 하고 있지. 얘는 한국토지신탁. 얘도 지금 한국토지신탁이 여기서 얘가 날라갔었나? 이쪽에서 날라간 거구나. 얘는 좀 기다려보고, 뭐 한 달 지났기 때문에 3개월 기다려야 돼. 여기서부터. 다음은 한신기계. 그러니까 이번 달에 털고는 싶은데 이번 달에 못 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터는 애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지? 한신기계. 그래서 다음은 한신기계인데, 한신기계도 오늘 또 이상한 봉이 나왔네. 요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 이거. 원복되는 거야? 아니, 뭐, 오늘 왔다 갔다는 하겠지. 외인도 오늘 단타치는 외인인데, 샀으니까. 어쨌든, 얘는 단기가 깨졌는데, 이게 개파락으로 깨져버리는 바람에 기분이 상당히 안 좋네. 얘는 분봉으로, 기간이 끝나, 근데. 분봉으로 좀 그려봐야 될 것 같고, 얘였던 것 같지. 치고 올라오는 흔적은 있네. 얘도 아직 모르겠다고. 그지? 모르겠다네. 얘가 이제 지선이 정선이 돼버린 날을 본 거거든. 근데 아닌 거지. 지선이 정선으로 바뀐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쪽에서 여전히 이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는 게 돼버리고, 그래서 여전히 급등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지. 한신기계. 다음은 DR잼. DR잼은 오늘 우리가 이제 좀 할 얘기가 있지. DR잼은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얘였던 거지. 얘.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 애가 얘인데, 그잖아? 얘하고 여기하고 해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애인 거잖아, 얘가. 그러면 여기 이 위로 치고 올라가는 흔적이 필요한 거지, 우리한테는. 그지? 그래서 사실 이쪽에서 이제 살 생각도 했었지. 그래서 3개월짜리 왔으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그지? 그래서 이쪽에서 얘를 먼저 그리면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흔적, 지금 요 치고 올라가는 흔적이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지금 양봉이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절반 이상 치고 올라가고 흔적이 있으면 사도 되는, 샀으면 3% 이내로 들어왔을 거기 때문에 오늘 6.51%가 올랐으면 이제 얘를 청산을 했겠지. 1% 청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산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이쪽에서. 그래서 우리는 산다 그러면 이쯤에서 샀을 테니까, 여기나. 그러면 얘가 1%, 얘가 또 1% 올라갔으니까 3% 이내로 맞춰줬다면 여기서 이제 다 팔았을 수도 있고 못 팔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가능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3시 이후에 산다 그러면 저항선 돌파로 사는 거니까 2시 이후에 여기지. 이쪽에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고 그 이후에 내리 긋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도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장 마감하기 전에 이때 이제 사도 되는. 그래서 두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지, 이 종목은. DR잼. 근데 안 샀지. 안 산 가장 큰 이유가 얘 때문이었던 거지.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는데 얘를 못 뚫어서, 아까 봤는데 못 뚫은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자기가 나한테 보내줬잖아, 이거. 그래서 안 샀지.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본 게 MACD와 RSI를 본 거지. 그래서 RSI도 문제였고, 사실 RSI를 먼저 보면 RSI가 지금 40 라인이 요거거든요. 50 라인은 요거고, 내가 RSI는 50 이상, 그러니까 최소 40 이상에서 시작된 걸 봐라.
근데 얘가 37, 그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약하거든, 이거. 50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세게 나오는데, 굉장히 약했던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신일제야. 얘하고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 얘가 50이라고, 여기가 50이라고. 얘가 40이고, 여기가. 그러면, 얘도 크잖아. 얘도 크지만, 얘도 크잖아. 그지? 얘가 요 전날 찍은 게 40이었다고. 그리고 전날에서 오늘 오면서 이 50 돌파를 한 거지, 여기. 이렇게. 그지? 돌파한 흔적이 보이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세다고. 지금. 얘가 센 이유가 RSI만 봐도 여기도 리테스팅이 난 거라고. 이렇게 리테스팅이 딱. 그지? 50에서 리테스팅.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이 살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내가. 그지? 이 주식 잘하는 애들은 요때 산다. 요때도 산다. 그래서 주가는 오른다. 많이 오른다. 그 포인트라고요, 이거. 그래서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그 포인트지만 이 DR젠 같은 경우에는 그 포인트가 아니었거든. 이 DR젠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은 어떻게 했나 봤더니 외국인은 샀네, 그래도. 외국인은. 50 돌파하는 요 인근에서는 무조건 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이 주식을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장중에 막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지. 근데 사실 뭐 종가로 사도 내일은 여기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지? 조만간 여기까지 간다. 그래서 뭐 내일 갈 수도 있고 모레 갈 수도 있고 글피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얘는 갈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근데 얘를 또 안 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니 5일봉을 덮는 애. 얘가 나왔다면 종가가 끝날 때 요렇게 끝났다면 여기에서 이제 요 정도 가격에서 끝났으면 내가 얘 무조건 사라고 했을 거야. 다만 5봉 이상이라도 좀 덮었으면 급등 가능. 근데 얘는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MACD 레이트. 얘도 보면 이제 MACD로 보면은 이제 좀 더 정확하긴 한데, 뭐 사실 우리가 보려고 했던 거는 여기가 0이라고, 0 밑에서 놀고 있는 거지 사실. 근데 이 아까 이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0지표 위에서 리테스팅이 난 거거든, 이거. 그래서 내가 얘는 아까 내가 얘기한 최소 5봉 이상 덮는 종가, 내가 원하는 딱 그거잖아, 그지? 보이지? 그러니까 얘는 다시 재매수 할 만한 거야, 신일제약은. 그리고 물타기를 했어야 된다 그러면 했겠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자기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건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MACD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기준선 0을 리테스팅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매수 신호라고, 얘가 오늘. 이해됐지? 이거는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똑같잖아. 분봉으로 살 때도 이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분봉도 그러면 더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지 뭐, 신일제약.